스페인 세비야의 한 고속도로, 어떤 동양인 무리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스페인 모녀가 탄 차량이 완파돼 버리는 큰 사고가 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불길로 뒤덮인 모녀의 차량이 폭발할까봐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던 그때 어떤 한국인 무리가 쇠파이프를 가지고 등장하더니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세비야에서 살고 있는 훌리아라고 합니다. 최근 세비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고 특히나 아시아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저는 이러한 상황을 꽤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교류한다는 건 제 초등학생 딸인 아만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아만다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요. 같은 직장 동료였던 남편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딸을 키우게 되었거든요.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는 세비야에서 차량을 렌트한 중국인 관광객이었는데 그는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경찰이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분위기이고 자신을 피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고 자신은 돈은 없지만 시간은 많다며 합의도 거절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그에게서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 엄마로서 이 중국인 한 명의 일로 중국인 그리고 아시아인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를 가진다면 아만다에게도 편협한 사고를 갖게 할 것 같아서 늘 중립을 유지하려고 했고 아시아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몇 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한국 드라마는 제 우울증을 치료해준 고마운 존재기도 하죠. 직장을 마치고 아만다를 돌봐주고 나면 늦은 밤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를 만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렇게 제 시간이 없어서 우울해하던 차에 한국 드라마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줬죠. 저는 매일 밤 맥주를 마시며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게 취미가 되었고 그렇게 한국은 제 삶의 활력소가 되어줬습니다.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과 친해져서 그들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부끄럽지만 제겐 한국인에 대한 약간의 선입견이 있어서 그들에게 말을 걸기가 조금 두렵더군요. 아시아인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자 길을 가다 마주치는 아시아인들에게 자주 말을 걸었던 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제 행동 때문에 저는 한국인에 대해 선입견을 갖게 되었거든요. 저는 아시아인들에게 말을 걸면서 몇 명의 일본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인들의 수준이 낮다고 주장하더군요. 일본에도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지만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늘 큰 소리로 떠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며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등 안 좋은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제 무의식 속에 중국인들을 싫어하는 감정을 완전히 지워내지는 못한 것처럼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국인들을 경계하는 마음이 남아버렸죠. 그러다 한 번은 딸과 함께 메트로폴 파라솔의 야경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밤에는 잘 이동하지 않던 저희 가족이었지만 딸에게 멋진 야경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오랜만에 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꽤나 늦은 시간까지 메트로폴 파라솔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겼고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며 집으로 돌아갔는데 비극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정체불명의 노래를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으며 과속을 하던 차량이 제 옆 차선에 붙더니 저를 추월할 생각이었는지 제가 달리던 차선 쪽으로 붙다가 그대로 제 차량을 들이박아 버렸는데요. 그 차량은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강한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즉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곧 정신을 차릴 수 있었는데요. 안전벨트를 매서 목숨은 건진 것 같았지만 상황은 정말 최악이더군요. 차량은 전복된 것 같았고 차에서는 불길이 솟아오르는 걸로 보아 사고로 인해 차량이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는데 문제는 딸이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그녀는 묵묵부답이었고 저는 무릎이 끼었는지 그대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였죠. 저는 패닉에 빠져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나빠지기만 하더군요. 심지어 밤늦은 시각이라 그런지 아무도 저희를 구하러 오지 않았죠. 공포에 질린 저는 호흡이 가빠져오는 것을 느꼈고 주마등처럼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이젠 다 끝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갑자기 누군가 창문을 두들기며 익숙한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정신이 들어요? 문 열어보세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던 저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는 없었으나 기본적인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는 있었는데 저는 그의 한국어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온 힘을 쥐어짜서 외쳤습니다. 차 문이 고장나서 안 열려요. 뒷좌석에 제 딸이 있으니 제발 딸이라도 살려주세요. 저는 경황이 없어서 그에게 스페인어로 외쳤고 그 한국인은 제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이내 조심하라는 말을 끝으로 뭔가로 창문을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창문은 박살이 났는데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된 저는 곧바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차량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있었고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박살이 난 창문 밖에서 수많은 손이 나타났고 이내 저를 끌어당겨 구조해 주었는데요. 놀랍게도 밖에는 십수명의 동양인들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뒷좌석에 있는 제 딸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충격으로 인해 안전벨트가 고장나버린 건지 딸의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점점 거세져갔고 차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기세였기 때문에 몹시 위험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고 말았는데요. 한번 번진 불은 빠르게 차를 뒤덮기 시작했고 이제는 화마가 차량을 전부 감싸서 딸을 구조하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로 보이는 동양인 무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딸을 구조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는데요. 저는 이러다 차가 폭발해서 전부 다 죽겠다고 생각했고 이대로 이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가망이 없어 보이는 딸을 포기하고 저도 이 불길과 함께 남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렇게 저는 불길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구조에 열중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이 알아들을 리 없는 스페인어를 구사하며 그들을 말렸습니다. 당신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러다 다 죽겠어요. 이제 그만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한국인들은 서로 협동을 통해 무사히 안전벨트를 절단했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딸의 구출을 성공해내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체계적으로 움직이더군요. 한국인 무리는 저와 딸을 데리고 황급히 자신들이 타고 온 것처럼 보이는 버스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맥주가 담긴 아이스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능숙한 솜씨로 딸에게 인공호흡을 하면서도 딸의 화상 부위에 연신 얼음을 문질렀고 결국 딸은 무사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 대한 안도감과 이들의 헌신에 대한 감동으로 무릎까지 꿇으며 오열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간의 진정이 돼서 주위를 둘러보자 저희를 구해준 한국인 영웅들은 손과 팔에 심한 화상을 입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지근해 보이는 물만을 끼얹을 뿐 화상 부위를 얼음에 문지르는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있더군요. 침착을 되찾은 저는 번역기 앱을 이용해서 왜 화상 부위에 얼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서 온 답변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아이스박스가 하나밖에 없어서 가진 얼음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린아이의 흉터를 치료하는 데 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얼마 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희는 무사히 병원으로 실려갈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치료를 받고 한숨을 돌리게 된 저는 그제야 이들의 정체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이들은 버스 투어를 하던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라고 했는데요. 이들은 예기치 못하게 일정이 지체되었고 결국 늦은 시간에 투어를 마무리하고 호텔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 우연히 불길을 뒤덮은 저희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고 스페인 버스기사는 폭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니 신고만 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으나 한국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한국인들 십수명은 저희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달려왔지만 그들이 저희를 구하기엔 불길이 너무나도 거셌고 결국 도움을 주던 한국인들 중 3명은 아만다를 구하려다 손과 팔등에 이도 화상을 입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아만다는 골절 및 타박상은 입었으나 한국인들이 얼음으로 응급처치를 해준 덕분에 큰 화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했는데요. 아마 그때의 얼음을 한국인 영웅들이 사용했다면 이들은 평생 동안 안고 가야 할 화상 흉터를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저희를 살려준 것도 모자라 기꺼이 고통을 견디고 아만다에게 자신들의 얼음을 내어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들은 울면서 감사를 표하는 저를 보고 한국인들은 원래 곤경에 처한 남을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뿐더러 저희는 손이 아닌 얼굴에 화상을 입는 한이 있더라도 똑같이 당신들을 구하러 갔을 겁니다. 라고 말해서 엄청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국인 영웅들은 쑥스럽다며 지역 일간지의 인터뷰를 전부 거절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모르고 있지만 저는 목숨을 걸고 저와 제 딸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인들의 선행을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글을 작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들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이들 4명은 렌트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 파손된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국인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비슷한 일을 2번씩이나 겪으니 그들에 대한 편견은 갖지 않으려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스페인 모녀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